안녕하세요. 베루스 아카데미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에서 2024년도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하는 수업들 중에서 9, 10학년 아이들에 해당하는 사이언스와 INS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링크로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가장 큰 중점은 이렇습니다.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가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할 때 이 바뀐 평가 방식, EOL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왜 그렇게 수업을 설계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가 방식이 EOL, Evidence of Learning이라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일단 저는 이 EOL이라는 평가 방식으로 변하게 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좀 골머리를 썩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의 서머티브를 봤는데 나는 분명히 잘 써서 7점 같은데 제가 왜 5점인가요? 제가 8점 같은데 저는 왜 6점인가요?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오고 가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evidence of learning, 너가 배웠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가 배우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나는 과정마다 너를 평가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걸 나에게 evidence, 증빙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가 방식은 단편적으로 하나의 서머티브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comprehensive하고 포괄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가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장단점은 뭐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론 저희는 지금 학기 중 수업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캔바이오 물리반이더라도 그 좀 범위를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학교 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째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 비해서 어세스먼트 개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학년 같은 경우에 CRIT BC를 실제로 학교에서 거의 3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CRIT BC 같은 경우에 한 2주 전에 노티스를 주고 CRIT B 하루에서 이틀, CRIT C 하루에서 이틀 평가 보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거의 3주의 기간 동안 나눠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티스 기간도 짧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노티스 주고 오늘 오후에 시험 볼 수도 있고요. 전날 노티스 주고 다음날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느끼기엔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개수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각 평가의 난이도는 저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RIT B 같은 경우에 한 10개 항목에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항목 중에서 한 2개를 오늘 끝내고 나머지 2개를 다음날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준비를 하기만 하면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떠냐?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난이도가 낮아졌는데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큰 그림을 다 배우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이거 배웠는데 다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보겠대요. 그럼 아이들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만큼만 평가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이 토픽이 뭔데? 왜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기 중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거를 방학 때 해놓고 학기 중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가장 큰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예요. 아이들은 하나를 배우면 분명히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보면 한 번 배웠던 걸 잊어버리고 다시 배웠을 때 그 효율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건 생판 처음 보는 걸 배웠을 때 아이의 효율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한 번 봤던 걸 다시 보는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에서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다음 학기에 나가는 컨텐츠를 전체적으로 다 공부시켜 놓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만 하면 너무 범위도 적고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IB 과정에 대해서 대비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에 설계한 수업은 저희 수업을 들었을 때 최소한 학기 중에 학교에서 나갈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게
포함을 시켰지만 그거보다 훨씬 범위를 좀 넓혀서 IB에 대비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개념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QUIT BC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과학이면 과학, INS면 INS, 포괄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IB 레벨로 깊이 있게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동으로 다 배워둔 지식을 기반으로 학기 중에는 그 해당 평가 방식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이 평가 방식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이 정도만 배우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켜놓으면 학기 중에 아이들이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낼 수도 있고 방학 중에 IB 레벨의 개념도 한번 선행해 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수업을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저희 10학년 아이들의 실러버스이고요. 지금 다음 화면은 9학년 아이들의 실러버스인데 제가 실러버스는 영상에서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희 블로그에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으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짓자면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의 이번 겨울방학 90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 특강의 목적은 IB 수준의 개념을 아이들이 좀 포괄적으로 배워보되 그 범위 안에 작은 범위로는 아이들이 학기 중에 배울 내용들을 미리 다 녹여내서 아이들이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배워보고 시험을 볼 수 있게 설계함으로 인해서 내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학기 중에 시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서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주자. 이게 저희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